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오후 5시 43분 비트코인 현재 8,540만원까지 주말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반등세를 준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려받기 이후에 바로 이렇게 쭉 가는 시나리오와 조금 더 내렸다 가는 시나리오 결국 두 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박스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상당한 반등폭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주말간에 추가 하락 없이 6만 달러 선 붕괴를 시키지 않고서 조금 이제 V자로 말아서 쭉 올려주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저번 주 주봉 마감의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몸통형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말아올리지 못하고 끝나게 될 시에는 이 이후에 이런 식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해서 어느 정도 꼬리를 말아 올려준다든지, 베스트는 그냥 꼬리 다 말아 올리고 양봉 마감까지 해주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큰 변동성은 주말이 꼈기 때문에 안 나왔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래 꼬리를 절반 정도 달아주는 주봉으로서 저번 주 음봉이 그래도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번 주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상승 약 3주에서 4주간의 이런 이제 강세 랠리도 조금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만을 굉장히 잘 지켜줬고, 특히나 무엇보다 이번 주 주봉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번 주 주봉이 요 자리, 이 66K 이전 음봉의 고점 자리까지 먹어주게 되는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이번 주에 해주게 되면은 이 위로 더 올려치는 봉들이 1주에서 2주간 이런 식으로 더 추세 발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올려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가는 패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큰 어떤 뭐 이제 단기적인 흔들기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상당수 복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골파기 구간들을 빠르게 메워준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추가적인 이런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골파기를 메워주게 되면은 이 이후로 이 72K의 숏 뚝배기, 숏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이제 히트맵상 비트코인 히트맵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눈에 띄게 굉장히 진하게 보이죠.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전에는 이 밑에 5만 달러에도 굉장히 뚜렷한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롱 뚝배기였죠. 근데 그거를 이탈을 시키면서 한번 이제 강하게 롱 청산을 시킨 이후에 이렇게 반등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아래를 깼기 때문에 이제는 위를 깨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72K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이제 숏 청산 물량들을 한 번에 좀 청소를 싹 해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72K를 딱 찍고 내려와서는 안 되겠죠. 72K 이상 올려주면서 73, 74K까지 올려주면서 싹 다 이제 위쪽에 있는 숏 물량을 청소를 하고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랬을 때 바로 타이밍상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동안, 10월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형성되고 있는 10월의 월봉이 그래도 지금 아랫꼬리 달고 양봉으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좀 더 강세를 보이면서 요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이후에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해리스가 되면은 살짝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흔들기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미세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50%, 해리스가 48.4%로 미세하게 트럼프가 그래도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기준의 지지율, 현재 이제 예상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트럼프가 조금 높게 나온다라는 측면은 조금 우리가 이번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추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강력한 11월, 12월 혹은 1월 달까지의 불장 랠리를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짐 자체가 비트코인에 이미 나타나고 있고, 보통 이제 주말에 횡보를 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내려박는 움직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주말간에 횡보를 하던 이 횡보근을 잘 지키면서 위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주말에 전부 다 롱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여기를 이 수평 매물대 안 깨면은 위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채널에서는 많이 나오죠. 올려치고 횡보 구간 크게 이탈 안 시키고, 혹은 잠깐 이제 아래 꼬리 휩써주고 추가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또 올라왔으면 여기 이제 횡보 구간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 저점 안 깨면 또 횡보하다가 밤 새벽 시간에 한 번 더 올려치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치면은 전고까지 다 회복이 어느 정도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66K를 찍고 지금 59.8K까지 찍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요 구간에서 한 번만 더 올려쳐주면은 이제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좀 트라이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쉬지도 않고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좀 큰 폭으로 조정 주고 그 다음에 W자로 뚫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요 자리가 어느 정도의 조금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말에도 이렇게 횡보 구간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여기 손절 잡고 상방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상승 횡보 상승,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지표가 발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표가 발표가 있었어요. 지표 발표하면서 흔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흔들면서 위로 상당히 강하게 밀어 올렸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상승을 줄 때 직전의 고점까지 넘겨주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려면 직전의 고점들을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고점도 여기서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도 또 이런 식으로 슈팅 나올 것이다. 나왔죠? 슈팅 이런 식으로 나왔죠 지금. 또 비트뿐만이 아니라 셀로도 여기 보시면은 다 말씀드렸으면 토요일에도 셀로 요 자리 딱 지지해주면 한 파 더 올려칠 수 있다. 그래서 셀로도 이런 식으로 상승이 잘 나와 주었고요. 앱토스도 같은 패턴입니다. 상승하고 나서 이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런 휩소 있어도 여기를 이제 뚫어내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앱토스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잘 이제 횡보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건 앱토스는 최근에 반등세도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좀 상당히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10달러에서 11달러까지도 목표로 볼만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기 8.5 지지가 좀 중요하고 조금 여유있게 본다면 여기 7.23자리가 좀 지지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3일봉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카바도 이런 식으로 카바도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 카바 같은 경우에는 잡코인이긴 하지만 업비트 주봉을 보시게 되면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서 일단은 지금 바닥을 깨고 내려온 지하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 주봉상 차트로 봤을 때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일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터져줬다라는 거예요. 이 카바라 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걸 추진력 삼아서 이제는 추세 반전을 어느 정도 좀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카바 같은 경우에도 800원에서 700원, 800원 요 정도 구간 900원까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카바도 저점을 찍고 내려간 저점을 뚫고 내려간 그 구간에서 이제 터진 거래량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세를 이런 식으로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카바도 잡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카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 이런 바닥권에서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코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하 토큰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IQ 이런 거 최근에 이제 CBig이라든지 아크 이런 코인들도 조금 심상치가 않죠. 주봉 관점에서 이 아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땅바닥이다. 충분히 지금 구간 어느 정도 뭐 많이 올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구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크도 이제 카바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잡코인 중에서는 최근에 조금 강세와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다. 충분히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한 번 더 고점 돌파해주는 패턴 노려볼 만한 코인이 아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실시간으로 다 발굴해서 카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하단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장 관점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런 이제 퍼포먼스들이 조금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트들의 대장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이 정도까지 내려온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이런 식으로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을 이더리움에 보여줬을 때 당연히 알트들도 좀 더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더리움이 최근에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고 비트보다도 비트 올라갈 때도 잘 못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원래 이더리움이 비트에 비해서 조금 한 박자가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1차 반등 이후에 좀 눌리고 이런 식으로 직전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 여기서 이제 나왔던 패턴이 이제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만간 살짝 한번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N자로 직전의 고점까지 돌파하는 이런 흐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일단은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강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 조정도 충분히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 이제 비트는 뭐 바닥에서 잘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는 일단 익절 로스를 걸어놔야 되겠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면서 바로 63.3K 지금 횡보 구간 저점이죠. 여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저녁 시간대, 밤 시간대 추가 상승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단기간은 또 이제 급격하게 올랐고 장대 양봉도 조금 여기서 이제 뽑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냐, 살짝 이제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4시간분 기준으로만 봐도 조금 급격하게 반등이 좀 나온 게 맞고,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쭉 밀어 올릴 때 한 번에 이제 숏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마지막 이제 롱 파동이 단기 파동에 있어서 등장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 사실 근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조금 떨어진다 해도 여기 횡보 구간 저점 61.7K거든요. 61.7K까지 이런 식으로 훼손할 것 같지는 않고 내려오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바로 요때 나온 패턴이죠. 여기서도 쭉 눌림 이후에 쭉 밀어 올렸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주봉 관점,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주봉을 어디까지 좀 끌어올려 줄 것이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66K까지 끌어올려주고 이 이후에 72K 돌파까지 하면서 한 번의 숏 스퀴징성 상방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센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해리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그런 가능성, 그런 불확실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올리려고 한다면 10월 달 동안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 대선을 맞이하는, 그게 롱 세력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려야 될 시간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날아갈 수 있겠지만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된다라고 한다면 10월밖에는 조금 시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 보여줬던 비트의 여기서부터 쭉 이제 52K에서부터 66K까지 쭉 올려줬던 이 흐름, 이 강세의 세기 자체가 한 번에 밀어 올리는 조금 폭발적인, 그동안에 나왔던,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걸린 시간들보다도 더 조금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올라온 감이 있어요. 기간만 보시더라도 여기서는 거의 일주일 만에 17%를 올렸고요. 여기서는 18일 동안 27%를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1일 동안 올렸는데도 26%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훨씬 더 이런 구간이라 이런 구간보다 낮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상당히 조금 오래 걸렸다. 그리고 중간 이 봉 형태만 봐도 여기는 이제 장대로 이런 식으로 올린 반면에 여기는 뭐 이 정도 급의 장대 양봉이 지금 없죠. 이 장대 양봉은 하루에 거의 10%를 올린 장대 양봉이었는데 여기서 이 흐름 안에서 있던 가장 센 장대 양봉, 여기는 한 4.7% 정도 올린 수준으로서 장대 양봉이 조금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올릴 때의 힘 자체가 물론 많이 올린 건 맞습니다. 많이 올린 것도 맞고 직전에 고점도 넘겨준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세기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것은 아직 이제 한 방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살짝 조정 주고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는 이 한 방, 여기랑 여기의 힘의 세기랑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밀어 올리는 이 한 방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숏 스퀴징, 여기도 내릴 때 한 방에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쫄쫄쫄쫄 내리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에 이제 밀어 올리는 패턴. 그럼 이게 반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쫄쫄쫄쫄 올리다가 살짝 내렸다가 한 번에 위로 밀어 올리는 이런 패턴이 여기
여기랑 여기가 이제 대칭형으로 조금 반대 형태로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 이번 주 주봉상 조금만 더 V자로 확실하게 66K까지만 말아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추진력으로 위로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롱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알트들도 이제 바닥을 다 찍은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코인들도 하나둘씩 펌핑이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슬슬 알트들도 조금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롱, 뭐 이더리움도 롱 포지션 다 말씀드렸죠. 이더리움도 금요일에 롱 포지션 다 말씀드렸죠. 요때 말씀드려서 잘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들을 타고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요런 자리들, 좀 확실한 자리들에서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봤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다. 그리고 좀 급격하게 올랐다 싶을 때는 또 단기 숏도 좀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숏타점도 단기로 노릴 만한 그런 자리들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런 자리들을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가 있는 게 CPI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전달에 대한 이제 물가 인상이 좀 어느 정도 나왔나, 미국의 이제 CPI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매달 이제 초중반 정도에 발표를 하고 10일 정도 발표하는 CPI가 바로 여지없이 10일 목요일 21시 30분 미국 CPI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날 금요일에도 PPI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있고, 특히나 이제 연준 회의록도 이번 주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저번 주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상장이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물가를 어느 정도 잡히면서 경기 침체 위험도 없애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런 CPI, PPI가 조금 좋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반등하려는 기미가 안 보이고 여전히 물가 괜찮다 이 정도의 사인을 시장에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재료로서 쓸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 수위가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 전고를 지금 뚫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쌍고 뚫는 척을 하면서 빠질 것이냐는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수위도 큰 상승 이후에 추세를 한번 무너뜨리고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약간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단기 숏에 요런 식으로 쌍고를 맞고 떨어지는 약간의 이제 조정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숏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볼만한 자리,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를 2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횡보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요. 혹은 돌파하고 한번 눌리고 그 다음에 뚫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아니면 지금 자리에 조금 눌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1.7달러 정도는 깨주면 안 되겠죠. 1.7에서 1.8달러에는 살짝 이제 한번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는 나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도 잘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위도 사실 이 주봉 관점에서 또 이번 주에 고점을 살짝 높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고점 살짝 높이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개미를 꼬시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방이 좀 크게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주봉상으로 지금 조금 나오고 있어요. 고점만 살짝 높이는 그런 흐름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 주도 고점 살짝 높이고 다음 주까지 높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빼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위가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움직인 세이나 블러 이런 코인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블러 같은 경우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위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세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위적으로 차트를 하락시킨 그런 경향이 있고 수위에 비해서는 또 많이 못 올라간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블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이번에 찍은 이 저점 자리 255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다. 왜냐면 이미 여기 고점은 넘겨놓고 나오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전에 고점도 넘겨주면서 360에서 4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불러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한번 눌리고 나서 또 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다만 이제 255원은 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앱토스 요런 코인도 여전히 조금 이 횡보 구간에서의 큰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여기서 올려놓고 한 번 더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눌리다가도 그 다음에 또다시 고점 돌파하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돌파할 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려주게 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롱진입을 통해서 앱토스도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노려볼 만 하겠다. 그리고 주피터도 시가총액 현재 1.5조짜리 살짝 무거운 감은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일봉 차트가 여전히 요런 이제 눌림 바닥권 구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눌리면 이런 식으로 반등 줬기 때문에 지금도 눌러놓고 반등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클에서 약간 지금 비트가 단기 고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주피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여기 저점 자리 982원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더 1160원에서 1260원 요 정도 사이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UX도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반등 쭉 나오고 여기까지 반등 잘 해줬고, 다만 요 자리에서의 요런 이제 윗꼬리들이 조금 달리는 걸로 봤을 때 살짝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눌리고 요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662원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조금 눌렸다가도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찍은 이 저점 자리들이 알트들이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비트가 이번에 59K 살짝 찍었을 때 미사일 사태 때 찍은 저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비트도 6만 달러 이탈만 없다라고 하면 이미 반등을 세게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알트들이 찍은 저점 자리가 결국에는 이탈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바닥 찍고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줬는데 역시나 비트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죠. 지금 비트가 일단은 횡보 구간 저점 깨고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고 나서 조금 하락세가 진정이 되어야지만이 알트들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일단은 지금은 조금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차적인 여기 매물대 정도 오게 되면 62,800 정도 오게 되면 여기서는 크게 반등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도 방송 이후에 조금 잡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순간에서 알트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제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려주고 한 번 더 올려주고 비트 흐름에 맞춰서 반등을 줬지만 마찬가지죠. 이번에 찍은 저점 715는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제타도 약간 주봉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1000원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아비트럼 문의 주셨는데, 아비트럼은 사실 2.8조 조금 무거운 코인이고 알트 중에서도 몸무게가 나가죠. 근데 이제 그만큼의 다이나믹한 움직임보다는 이제 한 번의 사이클 이후에 계속 빠지는 추세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트들이 이번에 요런 자리에서 나름 힘을 준 알트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힘을 주지 못한 그런 알트들 중에 속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비트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찍은 저점 7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요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요 자리에서 고점 돌파 한번 해준 거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자리 800원에서 840 정도까지의 반등은 조금 노려볼만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코인은 아니죠. 그래도 최근에 요 정도 급의 반등세 보여준 거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W자 형태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W자 형태를 그리면서 한 번 더 반등을 줄 여지도 있기 때문에 700원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눌림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일봉상이 양봉 마감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반등세를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 1.2% 상승 마감을 또 해주었고, 나스닥도 최근 뭐 일봉 주봉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나스닥도 어차피 상승세로 들어가는데 이 11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되면 11월 12월에 충분히 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비트도 조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얼마 남지 않는 대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말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 유세 현장에 가서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 지지하는
지지의 세기 자체가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소식들도 그래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주먹까지 쥐면서 강하게 트럼프 지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트럼프가 귀에 총 맞았던 그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소프트 랜딩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최근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오늘 오전에 조금 강하게 위로 쏘아 올린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거를 살짝 식혀주는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조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도 어차피 22시 30분 나스닥 개장 시간에 맞춰서 또 이런 식으로 추가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는 구간, 지금 구간부터 여기 저점 구간 62.3K 구간까지는 또 반등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최대한 그런 타점 잘 잡아서 매매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좋은 분위기,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오늘 아침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63.9K까지 64K 부근까지 회복을 해준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추세를 오늘 밤 시간에 또 이어서 추가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타점 잡아보면서 이번 주도 수익 랠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